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연예인분들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투명합니다. 이 데뷔 때는 좀 더 까무잡잡했던 것 같은데 이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화면에서 보면 정말 눈에 띄게 하얘진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과에 매번 다녔더라도 이 얼굴만 하얘졌을 텐데 이 화면에서 보니까 전신, 막 다리까지 다 하얘진 거 같죠? 자, 어떻게 저렇게 하얘졌을까요? 오늘 피부과에 가지 않고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면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게 있는데 이 깨부시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바로 미백입니다. 자, 그럼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에 대해 살펴보면, 자, 요즘 기미가 있는 분들의 집에서 꾸준하게 계속 복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원리를 살펴보면 얼굴을 밝고 어둡게 결정하는 것은 멜라닌인데 이건 타이로신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타이로신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로 갈색, 검은색을 띠게 하는 유멜라닌과 좀 더 노란색, 붉은색을 나타내는 페오멜라닌으로 나뉩니다. 자, 요즘 비율로 따지면 이 웜톤은 약간 유멜라닌이 좀 많고 쿨톤은 이 페오멜라닌이 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글루타치온은 여기서 두 가지 과정으로 얼굴색을 밝게 하는데, 첫 번째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이 페오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더 밝아지게 하는 효과를 내게 하고, 두 번째는 멜라닌은 산화 반응을 거치면 더 어두워지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글루타치온은 산화 과정을 막는, 즉 항산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그 산화된 멜라닌을 항산화시켜서 다시 옅은 색의 멜라닌으로 바꾸어져서 미백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글루타치온은 미백 말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글루타치온이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는 것에 의해서 몸이 산화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체내 항산화 물질이 글루타치온,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습니다. 즉,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몸 전체에서는 첫 번째 항산화 효과,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예방 등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던 해독작용, 우리 중금속이나 우리 술의 해독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효과 등이 있습니다. 피부에 국화돼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활성산소를 막으니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부가 밝아지는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곡주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죠. 글루타치온은 산화형과 환원형이 있는데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항산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만나서 항산화를 이루면서 다시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되고, 이것이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환원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특정 비율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몸에 계속 활성산소에 의해서 아니면 음주나 각종 중금속 등에 의해 뭔가를 막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글루타치온이 계속 산화를 시키는데 사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당연히 감소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열심히 제 역할을, 항산화 역할을 하느라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글루타치온은 어떤 형태를 먹어야 할까요? 자, 글루타치온이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환원형, 두 번째 리포소말형, 세 번째 아세틸형으로 나누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원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활성산소 등을 항산화 시켜야 하니까 당연히
환원형이어야 되겠죠.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두 번째, 리포조말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글루타치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중으로 된 지질막으로 이걸 이렇게 싸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세포 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위장의 소화기관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리포조말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리포조말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격이 많이 합리적으로 변했고 이 세 가지 뒤에서 말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형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세틸형인데 이 아세틸형은 글루타치온에다가 아세틸기를 붙여서 아세틸 L 글루타치온을 만들면 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논문 근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금액대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전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천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글루타치온은 보통 병원에서 이 1000mg 전후의 고용량을 주사를 합니다. 당연히 정맥 주사로 주입을 했을 때 혈중 글루타치온이 가장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앞에 내용을 들어보면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병적으로 감소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것이 우리 몸의 항산화를 위해 그리고 항노화와 미백을 위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이 리포조말 글루타치온과 같은 형태들을 이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도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섭취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캡슐 형태, 액상 형태, 분말 형태, 필름 형태, 혀 밑으로 하는 설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캡슐 형태는 복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캡슐이 위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흡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필름 형태와 설하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글루타치온으로 이 위장과 같은 이 소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점막을 통해서 바로 혈액으로 흡수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흡수율이 일반적인 섭취 방법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필름형은 보통 입천장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설하형은 알약처럼 되어 있는 형태를 혀 아래다가 이렇게 녹이는 것입니다. 이 설하형의 경우에는 이 복용의 불편감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필름 형태를 선호를 합니다. 자, 같이 먹어줘야 하는 영양소는 자, 글루타치온이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 비타민 C와 E가 있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2, B6, B9이 흡수에 도움을 주고 이 셀레늄과 알파 리포산도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자, 정리하면 글루타치온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고 미백을 위해 복용해 볼 수가 있고 먹는 형태는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었지만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형태로 생각이 되고 섭취 형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필름형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B, C, E 그리고 셀레늄 등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입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끝!